또 뜨고 또 떠도 재밌었던 게 인테리어 선인장이 저는 제일 애정이 가는 작품이고요. 와인 캐리어는 그냥 좋은데? 그냥 좋은데. 저에게 코바늘이란 니팅쌤 이름을 갖게 해준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코바늘이란 무엇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5분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팅쌤 신은영입니다. 네, 제가 책을 출간을 했고요. 책은 초보를 위한 책을 썼습니다.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 초보들한테 필요한 책이 뭘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보통 뜨개 하시는 분들이 책을 사면 책이 다 너무 어렵다. 너무 도안도 작고 책도 어렵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쉽게 5일 정도로 나눠서 하루에 한 단원씩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처음에 파트 1을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쉬운 작품부터 어려운 작품까지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5일이면 뜨개의 기초를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초급을 수업을 했을 때 기초 기법들을 5일 정도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짧은 뜨기, 한길 긴 뜨기를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업을 오래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다 초보들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내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 장에 지금까지 만났던 수강생 분들 이름도 다 적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뜨개를 하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어려운 점이 뭔가를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았을까요? 작품을 정하고 어떤 작품을 떠야 되는지가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13가지 작품이 들어있는데 쉬우면서 그래도 사람들의 눈길을 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예쁨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어렵지 않은 기법들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작품 구상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 초급 작품들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는 좀 굵은 실로 빠른 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 작품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XX 레이스 실을 이용을 해서 왕코바늘로 만드는 작품들, 티슈 케이스, 그리고 와인 캐리어, 그리고 미니 숄더백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뜨는데 아무리 예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힘들면 포기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구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와인 캐리어와 선인장을, 인테리어 선인장은 만들면서 제일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가방이 아니고 사용 도구가 아니지만 어디에 놔도 누가 봐도 다 예쁘다고 하고 어디에 놔도 다 잘 어울리는, 또 뜨고 또 떠도 재밌었던 게 인테리어 선인장이 저는 제일 애정이 가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와인 캐리어는 그냥 좋은데, 제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있는 뜨개책 어느 책보다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매직링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한 가지 기법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일 쉬운 방법을 먼저 알려드려요. 처음부터 2줄 매직링이라는 어려운 걸 알려드리면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조금 복잡해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수업을 할 땐 제일 쉬운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어려운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책 속에서도 제일 쉬운 매직링 만드는 방법을 한 가지만 넣었어요. 근데 그것만 익숙하게 하시면 다른 매직링도 충분히 응용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접근하기 쉬웠던 게 초보들을 위한 수업,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작품집을 내기엔 솔직히 말하면 좀 남들보다 더 예쁘게 뭔가 더 멋있는 작품을 하기에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던 것도 있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초보들한테 내가 뭔가 설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왜 없겠어요. 진짜 책을 내고 정말 초보들이 봤을 때 이 책을 보고 뜰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잘 뜨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작품들만 실렸을 수도 있어서 어떤 뜨개 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한 번쯤이라도 뜨개를 시도를 해봤거나 뜨개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 꼭 필요한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뜨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인이 뜨개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가볍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만 보고 뜨개를 접하면 뭐 쉽게 접하고 보고 따라 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유튜브만 보고 뜨게 되면 도안을 보거나 뭐 이렇게 책을 보고 뜰 때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 작품을 뜨기 위해서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계속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워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도안과 영상을 같이 본다면 뭐 충분히 다음 도안을 볼 때 쉽게 볼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 때도 기초 도안이지만 다 영상을 넣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보분들이 뜨개를 처음 접하실 때는 도안과 영상을 같이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반복적으로 하나를 완전히 익숙하게 뜨는 거를 좀 추천해요. 네이크로바를 하나를 뜨고 싶다, 나 이제 코바늘을 처음 하는데 네이크로바를 뜨겠다 하면 네이크로바를 하나 완성을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개?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작품을 정말 예쁘게 뜰 수 있을 때까지 뜨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를 뜨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손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시작을 했다면 같은 작품을 정말 여러 개 한번 반복을 해서 완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뭔가 저 한 15년 전, 17년 전쯤 뜨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그리고 뭐 책도 그렇게 다양하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뜨개 인형을 제가 뜨고 싶어서 그때 유일하게 있던 책들이 한두 권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사서 인형을 떴는데 표지와 너무 다르게 나온 거예요. 너무 못생기고 정말 이게 같은 인형이 맞나? 그래서 저도 좀 성격 이상한 게 그게 표지와 비슷해질 때까지, 예뻐질 때까지 10개도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력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작품을 뜰 때 좀 더 쉽게 더 예쁘게 뜨게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작품을 뜰 때 좀 더 재밌게 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를 임신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뭐 취미생활 할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 대바늘을, 어릴 때 목도리 정도는 떠봤던 것 같지만 처음 대바늘을 배웠던 게 그때였는데 옷을 만드는 재미가 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뜨개 방이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뜨개를 하고 집에 와서도 거의 잠자는 시간도 줄여갈 만큼 옷을 그때 정말 한 5, 60벌 뜬 것 같아요. 임신 기간 동안. 근데 그 옷을 완성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입히고 아이한테 입히고 내가 입고 그렇게 했던 재미가 저는 너무 있었어요. 근데 왜 코바늘을 더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낳고 애를 좀 키워놓고 뜨개 인형을 보게 된 거거든. 어느 날 사진으로 뜨개 인형을 봤는데 뜨개 인형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를 한번 떠보고 싶다, 떠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코바늘을 잡고 뜨개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뜨개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생각했던 건 뜨개 수업이었거든요. 제가 뭐 도안을 판매하거나 뭐 패키지를 판매하거나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뜨개로 일을 한다고 시작한 건 뜨개 수업이었어요. 나의 도안을 만들어서 나의 커리큘럼을 짜서 시작한 일이 뜨개 수업을 하면서 닉네임을 정하는데 원래는 니팅 티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런 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근데 너무 발음도 입에 이렇게 붙는 느낌도 아니고 또 어렵고, 아니 단어는 쉽지만 말을 할 때 니팅 티처? 이거 좀 뭔가 식상하고 재미없는데? 그러다 니팅 쌤으로 된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일이 그냥 뜨개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정말 1년에 한 몇 번 니팅 쌤을 한번 검색을 해봐요. 아주 옛날에는 그 니팅 쌤을 검색을 해도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올린 글들이 있어요. 우리 니팅 쌤한테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아닌 다른 니팅 선생님을 그냥 니팅 쌤이라고 해서 올리는 글들을 가끔 보는데, 이렇게도 말을 하는구나. 나는 그냥 니팅 쌤이니까 그냥 쓰는데 자기 본인들이 배우는 선생님들을 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뜨개로 업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어떤 업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수업을 하느냐, 뭐 패키지를 파느냐, 그리고 뭐 도안을 판매하느냐, 여러 가지의 업이 있잖아요. 본인이 제일 재밌는 일을 업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만드는 게 제일 재밌어. 그러면 뭘 만들어서 완제품을 팔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도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코바늘이든 대바늘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거, 내가 뜨개로 업을 해야지, 자 오늘부터 짧은 뜨기,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취미로 하다가 재밌어서 뭐 내가 재밌는 분야로 가다 보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다가 재밌는 걸 일로 하세요. 요즘 인스타를 보다 보면 20대 친구들이 뜨개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반짝반짝한 감성들이 저는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많은 젊은 친구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뜨개를 즐기면서 도안도 만들고 또 재밌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문화를 뜨개 선배로서 정말 응원합니다. 처음 수업으로 왔는데 코바늘을 오늘 처음 잡았어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모든 기법을 짧은뜨기, 한길긴뜨기를 자유롭게 뜨게 되고 본인들이 뜨고 싶은 작품을 하나 둘씩 떠가면서 뜨개를 즐거워하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뜨개 동지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런데 살짝 일이 힘들어질 때는 그냥 힘들다지 후회는 하지 않아요. 어떤 때 힘들으셨어요? 제가 즐기지 못할 때, 정말 일에 치일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일로 해야 할 때는 조금 힘이 들어요. 싫은 걸 뜨시게 될 때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요. 저는 뜨기 싫은 거는 뜨지 않아요. 뜨개는 하고 싶은 걸 떠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고 좋은 걸 떠야지 싫은 거를 뜨면 예쁘지도 않고 떠지지도 않아요. 근데 뭐 힘들 때는 이제 그런 거죠. 인스타도 해야 되고 블로그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니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뭐 그런 것들이 도안 그리는 일, 뭐 이런 일들이 막 몰아칠 때 내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될 때 그때가 좀 힘들지.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하던 수업은 사람들을 만나서 뜨개를 알려주는 일은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책은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링을 제가 뜬 야채 키링들이 인기가 있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서 아마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작품집이라고 했을 때 뜨개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만한 작품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뭐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이렇게 뭐 대단한 작가 이렇게 뜨개 가방을 뜨는 그런 능력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감각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뜨개 가방을 뜰 때 실용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이런 가방들이 좋은데 그런 가방들은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디자인을 정말 거창하게 정말 화려하게 이런 가방들을 뜨는 거를 잘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훨씬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작품집 좀 더 공부를 하고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니팅쌤에게 뜨개란? 가장 재밌는 거? 니팅쌤에게 코바늘이란?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코바늘은 못할 게 없어요. 하고 싶은 생각하는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손뜨개가 처음인 당신을 위한 5일 완성 니팅쌤 코바늘 니팅쌤 신은영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뜨개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니팅쌤과 함께 뜨개해요.